매일 새벽 4시, 허리 굽은 할머니가 2시간 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 하나뿐.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아름다운 사랑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까지 가는 길, 대략 40분 정도 걸리는 출퇴근길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에 타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익는 얼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처럼 회사에 가는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어디론가 가시는 어르신들까지.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셨고 허리가 약간 굽어 계셨어요. 전통적인 꽃무늬 조끼를 즐겨 입으시던 그분은 매일 아침 저와 거의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할머니도 매일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낡고 색이 바랜 보자기였지만 정성스럽게 네모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매우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듯 잡고 계셨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요.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니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강남 방향이었죠. 저는 회사가 있는 반대 방향에서 내렸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더 먼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는 매일 어디로 가시는 걸까? 저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저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 걸까? 하지만 선뜻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말을 거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았고, 바쁜 아침 시간에 할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출근 시간대라 원래 복잡하긴 하지만, 그날은 특히 더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한 자리를 찾아 앉았고, 얼마 후 다음 역에서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자리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셔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보자기를 소중히 안고 계셨는데,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보자기를 꼭 껴안고 계셨죠.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보자기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서 계시는데 제가 편하게 앉아 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앉아야지. 할머니는 손을 저으시며 사양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앉으시는 게 맞아요. 결국 할머니는 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며 감사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할머니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따뜻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 시간에 지하철 타시는 것 같던데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요. 우리 손자 있는 대로. 병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분이 아프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 손자분이 편찮으세요? 응, 좀 아파요. 입원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녀석이 병원 밥은 안 맞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요. 할머니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할머니가 손수 싸신 도시락이 들어있었던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2호선을 타고 손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병원이 많이 멀어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더 가야 해요. 버스도 갈아타야 하고. 1시간 반이라고요? 그럼 할머니는 집에서부터 따지면 편도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매일 오가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허리가 불편하신 몸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무거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저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습니다. 걱정과 사랑, 그리고 약간의 피곤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손자분이 많이 아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젊은 나이에 걸리면 치료가 매우 힘들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며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벌써 6개월째.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으셨어요. 아마도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안 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매일 이렇게 오가시는 거예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 녀석이나 없으면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해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손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참에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자주 피곤하고 멍이 잘 든다고 해서 단순히 과로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백혈병이었고 바로 입원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 부부는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병원비는 그 가정에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 와서 애를 돌봐요. 며느리도 퇴근하고 나면 병원에 오고요. 그래도 낮에는 애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할머니는 그래서 자신이라도 낮 시간에 손자 곁을 지켜주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애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로운 곳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손자를 위해 매일 왕복 4시간이 넘는 길을 오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할머니,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손자가 밥 먹는 거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보자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자주 뵙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만나면
저는 자리를 양보해드렸고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여웠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해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간 반찬은 조금씩이라도 먹으려고 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지. 저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위대한 사랑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할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낡은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2시간이 넘는 길을 오가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이 흘러 저는 할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간식을 사드리기도 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사양하셨지만 제가 할머니가 드시라고 사온 게 아니라 손자분 드시라고 샀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제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거 좋아해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항상 손자를 생각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손자에게 도움이 될까, 손자가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셨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는데 할머니가 안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손자분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찾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강남에 갔다가 우연히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히 어느 병원에 가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이 근처 큰 병원들 중 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제 발이 저절로 그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할머니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분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완치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대요. 6개월간의 긴 항암 치료 끝에 할머니의 손자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싸주신 도시락, 2시간이 넘는 길을 마다 않고 오가신 그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손자가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대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몸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할머니도 제 등을 토닥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먼저 저를 떼어놓으셨습니다. 미안해요, 젊은이. 너무 기뻐서.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손자 보고 갈래요? 지금 병실에 있어요. 할머니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병실에 가는 게 실례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고 매번 얘기했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치료가 정말 잘 됐대요. 재발 가능성도 아주 낮고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대요. 할머니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보였던 걱정과 피로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 청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25살 할머니의 손자였죠. 청년은 많이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들으셨어요? 완치됐대요. 그래, 그래. 우리 강민이 할머니가 다 들었어. 할머니는 손자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소개했어요. 강민아, 이분이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분이야. 지하철에서 항상 자리 양보해 주시고 강민이라는 청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저으며 말렸어요.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할머니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걸요.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때 강민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아파서 할머니까지 고생시켜드렸네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건강해지는 게 할머니한텐 제일 큰 기쁨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할머니를 뵀습니다. 강민이 퇴원한 후에도 정기검진 때마다 할머니는 함께 병원에 가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우리 강민이 결혼해요. 다음 달에 초대장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병 치료하는 동안에도 여자친구가 한 번도 안 떠나고 곁에 있어줬대요. 그 고마운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꼭 와야 해요. 약속이에요. 네, 할머니. 꼭 갈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강민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말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입장하는데 강민은 할머니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물론 부모님도 계셨지만 강민은 할머니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강민 씨는 특별히 할머니와 함께 입장하셨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강민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6개월 전까지 백혈병으로 투병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제 옆을 지켜준 아내, 그리고 우리 할머니. 강민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오셨습니다.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허리 아픈 몸으로 매일 오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강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손자를 꼭 껴안으셨어요. 그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 때마다 젊은이 생각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던 거. 그런 작은 친절들이 이 늙은이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강민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 할머니가 힘든 시간을 잘 견디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그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1년 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가끔 할머니를 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 가고 계셨죠. 어느 날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어디 가세요? 병원은 안 가시는 것 같던데. 응. 강민이는 이제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요즘은 아기 보러 가요. 네? 아기요? 허허. 우리 강민이가 아빠 됐어요. 한 달 전에 아들 낳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증손자를 봤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덩달아 기뻐졌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강민이가 이름을 참 예쁘게 지었어요. 희망이래요. 희망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얻은 아이라고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희망이. 정말 완벽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할머니를 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증손자 사진을 보여주시곤 했어요. 우리 희망이가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정말 귀엽네요, 할머니. 이 아이가 크면 꼭 얘기해 줄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 아빠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됐고 출퇴근 경로가 바뀌게 됐습니다. 더 이상 2호선을 타지 않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2호선을 타던 날 저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이 지하철 안 타게 됐어요. 회사를 옮기게 돼서. 그래요? 아쉽네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낡은 보자기, 제가 처음 봤던 바로 그 보자기였어요. 이거 받아요. 할머니, 이건. 강민이가 완치되고 나서 이제 이 보자기는 쓸 일이 없어졌어요. 젊은이가 가져요. 이게 우리의 인연을 기억하는 물건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보자기였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간직할게요. 젊은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는 할머니께 받은 그 보자기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보자기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강민이 이겨낸 병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기적을. 저는 그 후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을 보면 자리를 양보합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어봅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강민의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강민은 백혈병 환우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강민에게, 강민의 경험은 다른 환우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희망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할머니께 배운 것들을 제 삶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듯이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보자기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 만드는 큰 기적.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상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